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추워서 옷을 하나 더 껴 입었는데 제가 털이 없고 가죽이 얇아서요. 옷을 입으니까 참 좋네요. 저 원숭이처럼 천연 털가죽보다 옷을 입으면서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멋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처럼 길거리를 다닌다면 아마 상당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원숭이가 서서 활보한다면 사람과 구분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사람과 원숭이가 교잡하여 사람과 원숭이가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이나 원숭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지요. 진화론자는 내심 그래야 했을 거라고 상상할 겁니다. 스스로 원숭이가 자기의 하랩이라고 공인한 헉슬리를 추종하는 많은 다윈주의자들은 사람이 원숭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 유사한 점을 찾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과 원숭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지만 단 하나도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했다면 아마도 흑인이 아니라 원숭이가 노예가 되었겠지요. 사람이 소와 말을 부리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다루지만 침팬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팬지는 서커스에서 재롱을 떨어도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영악해도 원숭이에게 바나나나 야자를 따는 아주 손쉬운 일 하나도 시키지 못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 원숭이는 일을 할 줄 모르고 사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해요. 저는 종종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해요.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물 중 일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은 사람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악당들이 하는 수작 중에 하나는 역사 조작입니다. 뼈다구를 수집하여 적당하게 배열하여 인간 진화의 계보를 만듭니다. 역사적 증거로 보여주니까 시각적 효과가 대단하지요.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 뼈가 순차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뼈다구 몇 개를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마치 여기서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말합니다. 단지 뼈다구 몇 점 발견한 것으로 전체를 연결시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뼈다귀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단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안 된 건 다 사라졌다고 하지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나요?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양 하나만 잘 관찰하여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은 동작도 느리고 힘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뿔도 없고 눈도 잘 보지 못하고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위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아주 약한 지렁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적자생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원숭이와 비슷한 인물은 있었어요. 원숭이 별명을 가졌던 임진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의 고를 분석해 보면은 크로마뇽인 정도 될 겁니다.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노예 해방의 기수 링컨 대통령도 있지요. 제가 아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4발 달린 원숭이 중에 사람만큼 똑똑한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없느냐는 겁니다. 인간 비슷한 원숭이는 다 죽었다는 것이고 원숭이만 남아있는데, 원숭이는 무려 193종인데 사람은 어떻게 단 한 종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종만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요. 1920년 10월 9일 싱 목사는 인도 미드나포 동굴에서 2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소녀는 까말라라 하였고 8개월쯤 돼 보이는 소녀는 아말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말라는 1년 후인 9월 21일 3살쯤 신장염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까말라는 1929년 11월 14일 16살쯤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 2 소녀는 전형적으로 늑대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햇빛을 싫어하며 야영성이었고 옷 입기를 거부하고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었으며 4발로 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광채가 났었고요. 귀가 아주 예민하여 소리를 잘 듣고 냄새를 잘 맡았습니다. 후대 어떤 사람은 이 늑대 소녀의 이야기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 말하여서 제가 진상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싱 목사는 10년 동안 관찰하여 일기를 적었고 출판을 원치 않았는데, 이 사실을 밝히고 싶은 지그가 1942년에 이르러서야 늑대 아이들과 버려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싱 목사가 진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죠. 어디든 나쁜 사람은 많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사람이 퇴화하면 원숭이나 늑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나 늑대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진화가 어렵다는 거죠. 왜 늑대 소녀가 늑대의 무리 속에서 스스로 걸을 수 없었을까요?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도 왜 그렇게 잘 걷지를 못했을까요? 걸을 수 있다 하여도 걷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걷기 어려워요. 이건 4발로 다니는 짐승이 어느 날 갑자기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2발로 다니는 원숭이도 있고 또 곰도 있고 개도 있지만 2발로 걷는 것은 다 꺼립니다. 2발로 다니는 것이 뭐가 매력 있다고 2발로 걸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2발로 달리는 것과 4발로 다니는 것, 어느 것이 더 빠를까 종종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발로 다니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그렇다고 사람이 4발로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이 2발과 4발을 다 쓰는 것이 진화의 최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누구나 이 정도는 사고 실험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무슨 배짱으로 2발로 걷는 것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4발을 다 쓰면 직립에 불편한 것일까요? 2발을 쓰는 것 때문에 사람은 허리 디스크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왜 침팬지나
고릴라를 훈련시켜서 걷게 만들거나 또 수술해서 걷도록 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직립보행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뼈다구를 맞추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직립보행이 진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뼈다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